수도권 지자체들이 유흥업소 등의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사실상 영업정지 상황인데요. 우리 지역 유흥가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이태원발 코로나19 확진자들의 수가 늘고 있는 가운데 지역 확진자들도 잇따라 발생했는데요. 역학조사 과정에서 검사 대상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개학이 또 연기되면서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걱정이 큰데요. 교사들도 개학 시 나타날 학교 현장의 상황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병해 많은 돼지 농가들이 생계수단인 돼지를 잃었는데요. 6개월이 넘도록 수입이 없다 보니 폐업을 고민하는 농가들이 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수도권 일대 유흥업소에도 잇따라 행정명령이 내려지면서 클럽과 주점 등이 사실상 영업 중단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현장의 모습은 좀 달라졌을까요? 인천 최대 유흥가를 이정하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인천시가 지역 내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행정명령을 내린 이튿날 밤. 평소 사람들로 붐비던 인천 부평의 한 감성주점은 문이 굳게 닫혔습니다. 인근의 또 다른 유흥업소에도 집합금지 명령문이 나붙었습니다. 다 죽은 것 같아요. 평소보다는 훨씬 없어요. 행정명령이 내려진다면 오늘이 첫날이잖아요. 네. 좀 어때요? 당연히 사람 많이 줄었죠. 솔직히 많이 그러니까 운동이 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인천 부평에는 대부분의 클럽 등 유흥시설들이 문을 닫았지만 일반 술집을 중심으로는 여전히 손님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사람들끼리 자유롭게 교류가 이루어지는 이른바 헌팅 주점에 들어가 봤습니다. 입장할 때 적는 인적 사항은 진짜 맞는 정보인지 확인할 길이 없고 밀폐된 공간에서의 흡연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한 사람들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사실상 집단 감염에 대한 경고를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 솔직히 저는 한시가 있다고 믿거든요. 일단 저 주변에는 누구도 안 걸렸기 때문에 걸릴 사람은 걸리고 안 걸릴 사람은 안 걸린다. 겁나지 않으세요? 근데 진짜 딱 주변만 봐도 아는 게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다 돌아다니고 안 돌아다니는 사람은 안 돌아다니니까 별로 그게 크게 뭐라 생각이 안 들어요. 그냥 자신 있으니까 나오는 것 같아요. 이처럼 유흥시설이 영업을 중단하자 사람들이 유사 유흥업소인 헌팅 술집 등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사람이 몰려서 술을 마시는 모습은 클럽과 다를 바 없지만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돼 있어 운영 자체를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관할 지자체인 부평구는 영업을 강제로 규제할 방법은 없지만 유사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생활 속 거리 두기의 방역 지침에 따라 점검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업까지 강제로 중단하는 엄격한 행정명령이 내려진 직후지만 단속 사각지대를 중심으로는 여전히 제2의 이태원 감염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하입니다. 이태원 클럽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는 등 추가 집단 감염 발생에 대비해 부천시가 오는 24일까지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령을 내렸습니다. 집합금지 명령은 유흥시설에 사람이 대거 모이는 것을 막는 것으로 사실상 영업 중지를 뜻합니다. 부천시는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발견 즉시 고발하고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이태원 클럽 방문자를 중심으로 수도권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지역 곳곳에서 확진자가 나오면서 2차 감염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확진자들에 대한 역학조사가 진행되면서 검사를 받아야 할 대상자들은 더 늘었습니다. 취재기자와 짚어보죠. 이세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태원 클럽에 다녀온 이후에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 수가 우리 지역에서도 지금 꾸준히 늘고 있죠. 네. 이렇게 환자가 늘어나면서 2차 감염에 대한 우려가 커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 이태원 클럽에 다녀온 이후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들이 전국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네. 특히 수도권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가 현재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이들이 어떤 활동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2차 감염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네. 확진자들 대부분이 활동성이 높은 20, 30대라는 점이 뜻하지 않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지역 확진자들의 동선도 속속 공개가 되고 있는데 이게 상당히 복잡합니다. 병원이나 지하 상가, 대중교통이나 식당,
또는 카페, 공공시설까지 정말 많은 곳들을 방문을 했는데요. 접촉자 수도 그만큼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활발하게 활동하는 젊은 층이기 때문에 지금 어려운 건데 실제로 우리 지역에서도 확진자와 접촉해서 감염된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지요? 네, 1차적으로는 가족들이나 지인들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네. 그나마 이런 분들은 밀접 접촉을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할 수 있는 범위고요. 더 큰 문제는 지역사회 내 전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2차, 3차, 4차 감염을 막으려면 역학조사에 기댈 수밖에 없는데 이 확진자들에 대한 역학조사가 진행이 될수록 접촉자, 그러니까 진단검사를 받아야 할 대상자들은 더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경기도 부천에서는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20대 남성이 시민 30명과 접촉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네. 지역의 한 백화점에서 일을 했던 이 남성은 확진 판정을 받기 전까지 평소처럼 백화점에서 일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접촉을 했고요. 네. 또 지역사회 내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하면서 시민들과 접촉을 하기도 했습니다. 부천시는 접촉 시민들을 자가격리하고 검체 검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만 추후 접촉자 수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 이태원 방문자들에 대한 특정도 조금 더 광범위해지지 않았습니까? 이 앞서 지자체들은 4월 29일 이후에 클럽을 방문한 사람들에게만 검사를 받아라 이런 요청을 해왔는데 이제 5월 12일부터는 기준이 조금 달라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 지자체들은 앞서 이태원 클럽을 방문했던 사람들에게 2주 동안 대인 접촉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네. 그런데 이때 명령을 내린 대상자가 4월 29일 이후 서울 이태원동 클럽 6곳과 논현동 수면방을 출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12일부터는 이 기준이 더 확대가 됐는데요. 29일이 아닌 4월 24일부터 이곳을 방문한 사람들은 대인 접촉 금지 명령을 따라야 하고요. 네. 17일까지 이어지는 경기도의 무상 검사 대상도 이에 따라 달라졌습니다. 24일부터 이태원동이나 논현동을 다녀온 사람이라면 클럽 방문 유무를 밝히지 않아도 무료 검사가 가능해집니다. 네.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확대를 했는지 경기도의 설명으로 한번 들어보시죠. 그간 최초 환자 및 확진자들에 대한 증상 관련일과 해당 클럽 등의 영업 개시일 등을 분석한 결과 4월 24일 접촉자부터 조사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역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변경을 결정했고 질병관리본부의 의견 역시 동일했습니다. 이에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아래와 같이 지난 10일 발령한 긴급 행정명령을 변경 발령합니다. 네, 이미 정부에서도 이태원발 집단 감염에 대해서 처음 감염을 퍼뜨린 사람을 특정하기가 어렵고 진앙지도 여럿일 것이라는 분석을 또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상황에 따라서 검사 대상은 더 늘어나고 있지만 사실 지역별로 확진 환자를 찾는 일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방문자 정보는 여전히 다루기가 어렵고 또 유흥시설의 특성상 방문자들이 자신의 정보를 노출하는 일을 좀 꺼려하고 있다는 분위기도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 확진자가 나온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는 이번 사태를 비난하는 시민 대자보가 붙어서도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지금은 불필요한 낙인 찍기보다는 확진자를 빨리 찾아내는 게 가장 시급한 일이거든요. 네. 또 해당 지역에 방문한 사람들이라면 나와 주변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동참을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세진 기자, 새로운 소식 나오는 대로 또 전해주시지요.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고등학교 3학년부터 예정됐던 이 등교 개학이 한 주 뒤인 20일로 미뤄졌습니다. 일단 5월 중 이 등교 개학이 일정이 진행되면서 학생들에 대한 우려는 여전한 상태인데요. 지난 시간에는 학부모 입장 들어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교원단체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정현진 대변인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죠.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결국 이 등교 개학이 연기가 됐습니다. 추가 연기 가능성도 지금 현재로서는 남아있는 상태인데요. 전교조에서는 이 앞서 5월 연휴가 끝나고 2주 뒤를 지켜보고 개학을 하자라는 의견을 정부에 낸 바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전교조는 등교 개학 여부는 무엇보다 학생 안전과 방역당국의 판단을 우선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네. 또 싱가포르의 사례처럼 등교 개학이
이후 지역사회 감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보고요. 연휴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코로나 감염의 잠복기를 고려해서 2주 정도의 시간을 지켜보고 이상이 없을 시 등교하는 것이 안전하다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네. 또한 학교는 다수 학생들이 장시간 함께 생활하기 때문에 최대한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수업의 시기가 아닌 그 기준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는 설명을 해주셨는데 11일에 전교조에서 성명을 발표했어요. 유치원 수업 일수를 추가적으로 감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담겨져 있는데 그건 왜 그런가요? 예, 그 이유는 초중고의 경우 온라인 계약을 한 이후에 수업 일수를 인정하고 있는데요. 유치원의 경우는 아직 계약도 못한 상태입니다. 네. 현재 원아들에게 돌봄과 놀이 꾸러미를 제공하면서 사실상 개원한 것과 마찬가지지만 수업 일수는 인정되지 않고 있는 것인데요. 네. 그래서 전교조는 유치원의 수업 일수 감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지만 현재까지 교육부는 그에 대한 대책을 내놓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제 그 등교 수업 일정이 다시 한번 미뤄지게 되면서 네. 이제 유치원 수업 일수 감축은 더는 피할 수 없게 된 상황이 된 거고요. 유치원 수업 일수 감축을 위한 유아교육부 시행령 개정 등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 이 등교 개학이 이뤄지면 염려되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에어컨 가동이 허용되기는 했는데 워낙 날씨가 더워지고 있다 보니까 마스크를 쓰고 아이들이 학교에서 생활하는 것 굉장히 어렵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학교는 등교 개학에 대비해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준비를 철저히 한다 해도 실제 개학 후에는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충분히 예견되거든요. 네. 방금 말씀하신 에어컨 사용 문제나 또 수업시 마스크 사용 문제 등을 비롯해서 세부적인 방역 지침들이 마련되어 학교 현장에 시급히 보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요. 네. 이 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지침들이 실제 교실 상황을 고려한 실현 가능한 것이어야지 그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겠습니다. 교육부가 사실상 이 등교 선택권을 인정했습니다. 교외 체험학습 허용 대상에 가정학습이 포함돼서 감염 우려로 등교를 하지 않아도 출석으로 처리가 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예,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많은 부모님들의 우려가 반영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 등교 선택권은 어떤 법적인 권리나 학술적 개념은 아니지만 이 감염을 우려한 학부모와 학생들이 등교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고 네. 교육부가 그러한 요구를 사실상 수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학교가 개학하고 그로 인해 건강권이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건강을 우선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고요. 형식으로는 기존의 체험학습 제도를 이용하는 것으로 현장에서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만 만약 등교 이후에 다수의 학생들이 등교를 자발적으로 거부할 경우 등교 수업의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겠고요. 또 체험학습을 악용하는 사례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는 등교 후에 과연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온라인 개학으로 인한 학생들의 학력 저하 그리고 학력 격차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보강이 돼야 할까요? 예, 그 부분에 대한 우려도 상당히 많으시네요. 이는 사실 대면 수업에서도 마찬가지로 존재했던 부분입니다. 따라서 대면 수업이건 원격 수업이건 교육 격차와 취약 계층에 대한 배려와 보완이 더 필요한 상황이고요. 교육부 역시 이 부분에 대한 지속적 개선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문제는 교육 그 자체로만 풀기에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온 사회가 이를 위해서 협력해야만 해결할 수 있는데요. 우선 부모에게는 자녀 돌봄 휴가 등의 사회적 제도가 뒷받침돼서 자녀의 학습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교사에게는 불필요한 행정 업무 등을 대폭 축소해서 오로지 수업과 학생 관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한 국가와 지역사회 차원에서는 이런 취약계층에 대한 상담, 또 심리적 지원 등을 병행하는 것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바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형진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때를 보내고 있지만 관심조차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양돈 농장주들인데요. 지난해 9월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발생한 이후 전국 230여 개 농가에서 돼지 36만 마리가 살처분됐습니다. 이후 6개월이 넘도록 농가는 수입 한 푼 없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나아질 기미도 보이질 않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텅 비어버린 축사. 한때 이곳을 가득 메웠던 돼지 1,600마리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농장과 가까이 있다는 이유로 돼지를 모두 살처분한 겁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아프리카 돼지열병 긴급 행동 지침입니다. 지침에 따르면 발생 농장은 이동 제한 해제일로부터 40일이 지난 뒤 2달간의 방역 시험을 통과해야 돼지를 다시 들일 수 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해 12월 20일 이동 제한이 모두 해제됐습니다. 농림부 지침대로라면 4월에는 농장에서 돼지를 다시 키울 수 있지만 이 조치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습니다. 재입식 대책을 조속히 시행하라! 시행하라! 농장 일을 손 놓은 지 8개월째. 양동 농장주들은 한계 상황에 있다고 말합니다. 저희가 수십억씩 들여서 농장을 만들어 놓고 놀려야 하는 상황에 67만 원을 주고 그거 갖고 먹고 살라고 하는 것이 정부는 돼지 반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야생 멧돼지가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확산시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생에서 이제 농가를 옮겨 붙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는 야생 멧돼지에서의 발생 관리 사항이 안정화됐을 때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감염된 야생 멧돼지는 파주시와 연천군, 철원군 일대에서만 발견되다가 최근 들어선 포천시와 화천군, 양구군, 고성군 등 동남쪽 부근으로까지 확대됐습니다. 올 들어 확인된 것만 600여 건, 지난해 3개월간 발생한 건수보다 10배 이상 많습니다. 야생 멧돼지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서 집돼지로 넘어갈 확률은 점점 증가하고 있고 5월 달부터 특히 지금부터가 이제 집돼지에서는 위험한 시기가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돈 농가들은 야생 멧돼지로 인해 집돼지가 감염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주장합니다. 한돈협회는 돼지를 다시 키울 수 있게 해달라며 정부가 요구를 들어줄 때까지 1인 시위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날씨입니다. 한 차례 비가 지나고 기온이 선선해졌습니다. 수요일 아침 기온 12도로 시작하겠고 한낮 기온은 18도 선에 그치겠습니다. 낮 동안에도 겉옷을 걸쳐야 할 정도로 서늘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는 비 소식을 자주 전해드리게 됐습니다. 수요일, 목요일에는 맑은 하늘을 볼 수 있겠지만 금요일과 토요일에 걸쳐 전국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흐린 하늘에 비까지 내리면서 때이른 더위는 주춤하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수요일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중부지방과 호남 서해안, 영남 동해안 지역에는 바람도 강하게 부는 만큼 시설물 피해 없도록 주변 점검해 주셔야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해상도 맑겠고 파고는 최고 1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생활지수입니다. 햇살이 좋아서 빨래와 세차하기에 적합한 날입니다. 야외 운동도 추천할 만한데요. 본격적인 운동 전에 준비 운동을 충분히 해주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